젊음의 거리를 가고 있는데 상층부까지 진짜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검토를 하셨고 굉장히 시장에서 좀 핫하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건물이에요. 실거래 평당가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빌TV의 황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종강역에 나와 있습니다. 종강역 하면은 젊음의 거리, 피아노 거리가 많이 떠오르시죠. 명동 관련된 이야기는 종로하면 굉장히 많은데 종강역의 젊음의 거리에 대한 상권 이야기는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젊음의 거리 쪽에서 매각 사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신 매각 사례나 아니면 상권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고 여기 많이 안 와보셨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오늘 최신 매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상권 분위기는 많이 회복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24년 2월에 최신이죠. 매각된 사례 이 꼼장어 건물 검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1층 빼고 전층 명도 조건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1억 3,200만 원에 72억에 최종 매각이 됐는데요. 일단은 저기 앞에 보시면은 이 청계천로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종강역에서 청계천로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계천로의 유동인구의 이 조망이 완전히 보장된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명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층부터 상부층까지 안에 오히려 젊음의 거리 어떤 박스형 건물보다는 조금 임차 맞추기도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용적률을 조금 덜 찾아먹은 그런 건물이거든요. 근데 신축을 할까 하고 봤더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옆필지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핸디캡이 가격, 평당가에 좀 녹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2, 3억 정도의 실거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청계천로에 유동인구 많은데 바로 코너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1억 3천만 원대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매수자분께서 매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음의 거리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동인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 약간 상가의 공급수가 조금 제한돼 있는, 그래서 유동인구는 그래도 수요는 많은데 쓸 수 있는 상가수가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층부뿐만 아니라 상층부까지 조금 임차가 공실 없이 채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최근에 매각이 됐거든요. 이것도 평당 1억에 제가 알기로는 한 45억에 최근에 매각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쯤에 매각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보시는 이 건물 지금 세븐일레븐이 들어와 있는데 이 건물이 2021년 기성용,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억대로, 209억대로 매입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매입을 하실 때 거의 임대료가 7천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월 수익률이 한 4%대 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시면서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1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종로처럼 임대료가 1층 임대료가 높은 곳에는 보통 1층을 좀 쪼개서 임차를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월 임차 수익률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 건물도 뭐 편의점, 술집, 그리고 고깃집, 그리고 카페 이렇게 세 가지 호실로 나눠서 임차를 맞추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는 여기 하나가 공실이었거든요. 1층에 하나 호실이 공실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만실로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분위기 보시면 주중 낮음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거리에 공실이 많이 채워지면서 조금 코로나 이전으로 어느 정도 상권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종강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강역 상권의 4번 출구 쪽에 이렇게 젊음의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젊음의 거리 또 예전에 또 피아노 거리 이렇게 많이 부르셨는데 4번 출구 외에 나머지 종강역의 1분면, 3분면, 4분면은 전부 다 대형 업무지구 시설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젊음의 거리를 가고 있는데 상층부까지 진짜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코로나 전에 저 굉장히 자주 왔었는데 여기에 상권은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길에 지금 보이시는 이 포토이즘 들어와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포토이즘 쪽에서 지금 통으로 다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고 2024년 7월에 평당 1억 6천에 43억대로 제가 거래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네커 포토이즘이 전체로 통으로 쓰고 있는 만큼 이분들이 또 들어오시기 전에 상권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는 업체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권은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다. 매각이 됐을 때 이게 임대 수익률이 2%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포토이즘이 나가더라도 2%라는 조금 저렴한 시세에 지금 들어와 있었으니까
지금 시세에 준하는 임차인들을 후속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인 분께서 매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반 상업지역의 먹자 골목 보면은 왜 그 강남역 지오다노 뒤편에도 약간 이런 이제 먹자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상업지역이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인데도 건물이 좀 높은데도 주차 공간이 없는 건물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일반 상업지역에는 이제 주차 대수 완화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있어서 주차 공간이 없는 그런 건물들도 굉장히 많다. 바로 이 건물 1층에 갓댄스시 건물, 여러분들 너무 많이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뭐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죠? 요거 송승헌 씨, 또 너무 핫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송승헌 씨가 2024년에 매각을 한 건물입니다. 8년도 6월 달에 송승헌 씨가 235억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2억 8천에 매입을 하셨고 2024년도 11월에 259억 5천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6년 만에 24억 5천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200억이라는 볼륨, 그리고 이 종로라는 어떤 입지적인 볼륨을 따졌을 때 20억대의 어떤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송승헌 씨께서 투자를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투자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게 500평이 넘거든요. 대지도 80평이 넘고 연면적도 500평이 넘기 때문에 임차료는 한 4%대 월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송승헌 씨 건물 1층 갓댄스시 건물 바로 맞은편에 이 하정우 씨 건물이 이제 2018년도 12월에 81억이라는 볼륨에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사실 200억대와 80억대로 비교했을 때 뭔가 절대적인 매가 자체는 하정우 씨가 조금 더 낮은 가격이지만 평당가를 놓고 보자면 2.8억에 송승헌 씨가 매입을 하셨고 하정우 씨는 3.4억, 이제 3억 4천이라는 평당가에 매입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여기의 시세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평당가로 실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6년 전에 이제 매입 가격이니까 하정우 씨가 약간 조금 높게 진입을 하신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강역 쪽에는 100억 원대의 매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입지적인 볼륨을 따졌을 때는 80억대가 훨씬 더 엑시트하기는 송승헌 씨 건물보다는 조금 용이해 보인다,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정우 씨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조금 좋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 건물도 2024년도에 매각이 됐거든요. 평당 2억에 72억이라는 가격에 총 매각이 됐습니다. 이것도 매각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대 조금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건물입니다. 또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4%대의 지금 수익률이지만 이거를 5%대로 상향 조정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이라던가 또는 신축이라던가 이런 밸류업, 비용을 들여서 하는 밸류업 없이, 투입 비용 없이 어쨌든 임차인들 명도 후에 새로운 임차로 맞췄을 때 수익률이 좀 높게 세팅될 수 있는 그런 건물, 비용 없이 수익률을 높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장에 좋은 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여기 종로는 제가 진짜 그 민증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술 먹은 데가 여기 종로의 피아노 거리에 있는 그 막걸리 집이었거든요. 되게 자주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비둘기 밥도 많이 주고, 어쨌든 여기 이제 이면으로도 좀 가볼게요. 코로나 때는 실제로 여기 관철동 쪽에 조금 많이 공실이 있었거든요. 임대료가 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공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하부층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선까지, 권리금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상부층에는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선까지 임대료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종로에는 손바뀜이 잘 안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좀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서 그 건물을 다음 분에게 이제 상속이 되는 그런 건물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건물도 마찬가지, 이제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님께로 상속이 돼서 이제 2024년 6월 말까지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검토를 하셨고 굉장히 시장에서 좀 핫하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건물이에요. 진짜 가계약도 거의 1분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3.6%대 수익률이 나오는 조금 알짜 건물이었고 1억 3천에 51억 9,500만 원에 작년 9월 잔금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레지던스가 26년 6월까지 만기
초기가 되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명도가 되고 새로운 임차인들로 세팅이 됐을 때 수익률이 조금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한 8, 9개월 전에 종강역 쪽에 대로변에 나왔을 때 공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물론 공실이 아직까지 조금은 있습니다만 좀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젊음의 거리 안쪽에는 이제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이 머물고 체류 시간도 좀 길고 실제로 소비를 하는 그런 상권이니까 같은 임대료 대비해서는 사실 젊음의 거리 그 안쪽 상권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로변은 약간 가로수에 가시성이 좀 막히는 경향도 있어서 같은 가격이라면 안쪽 상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시기 이후 안쪽부터 조금 바깥쪽으로 채워져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로변 물건들을 좀 검토를 하신다면 반드시 현장에 오셔서 임장을 하면서 주변에 공실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강역에서도 4번 출구 쪽에 젊음의 거리, 피아노 거리라고 불리는 그 상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최신의 매각 사례들이 조금 터지면서 아직 뭐 완전히 코로나 이전의 어떤 느낌으로 회복됐다라는 것보다는 새 실거래 사례들이 좀 터져주면서 실거래 평단가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면 가격이 거의 뭐 천장으로 지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평단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 전에 아직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조금 선점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자산가분들이 은근히 종로 건물들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종강역 쪽의 상권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